엄마는 쓸모없어. 아무것도 못 도와주고 우리를 힘들게만 해. 저는 시어머니를 돌볼 의무가 없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흐느끼는 소리에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죠. 늦었어. 재훈아. 그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60년 넘게 다른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7억짜리 집을 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거예요. 며느리 지은이와 아들 재훈이, 그리고 저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3년 전 봄이었어요. 재훈이가 지은이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이 35이 되도록 결혼을 안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은이는 예쁘고 똑똑해 보였어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는 사돈 어른들을 처음 뵀어요. 지은이 어머니 박 여사님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죠. 옆에서 지은이 아버지가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들이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왠지 불편했어요. 뭐랄까, 저를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결혼 후 재훈이와 지은이는 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저희 집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시세로 7억 정도 하는 곳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련해 준 집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지은이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저대로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주말이면 재훈이가 저를 모시고 나가자고 했어요. 엄마,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그럴 때마다 지은이는 피곤하다며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지은이가 재훈이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오빠, 우리 오늘 엄마 모시고 제주도 가자. 비행기표 이미 끊었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설마 나도 같이 가는 건가? 그런데 재훈이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래, 장모님, 좋아하시겠다. 엄마, 우리 오늘 지은이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다녀올게요. 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며느리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 택배 상자가 하나 왔어요. 제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지은이 앞으로 온 거였죠. 지은이가 퇴근하고 들어와서 상자를 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 봐.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 명품 가방이었어요.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는데 1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재훈이가 놀라서 물었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괜찮아.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 다음 달에도 또 하나 사드릴 거야.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죠. 다음 달에도 매달 이런 선물을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우리는 늘 검소하게 살았어요.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했죠. 재훈이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매달 180만 원짜리 가방을 친정어머니에게 선물한다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시기하는 거야. 며느리가 친정어머니한테 잘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나도 시집 와서 친정 식구들 챙겼잖아. 하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였어요. 저녁 식사 중에 지은이가 재훈이에게 말했죠. 오빠, 다음 주에 엄마 카페 오픈한대.
우리 축하 선물 뭐 할까? 재훈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카페, 장모님이 카페를 차리신다고. 응, 전부터 하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계약금이랑 인테리어비 좀 보태드렸어. 한 3천만 원 정도? 저는 국을 뜨던 손이 멈췄어요. 3천만 원.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카페 차리는데 3천만 원을 보챈다고. 재훈이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내 적금 깨서. 괜찮아. 우리 엄마 행복하시면 되는 거지.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집값을 제외하면 제게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재훈이 결혼식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썼거든요. 지은이는 적금을 깨서 3천만 원을 친정에 보챘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한테 뭘 받아본 적이 있나? 아니야, 또 시기하는 거야. 저는 제 자신을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일주일 뒤 지은이 어머니의 카페 오픈 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재훈이에게 말했어요. 오빠, 오늘 엄마 카페 오픈이야. 우리 같이 가자. 재훈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지은이가 재빨리 말했죠. 오늘은 친척들이랑 친구들만 초대했어.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너희끼리 가서 축하해줘. 나는 집에 있을게. 그들이 나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왜 나는 초대받지 못했을까? 왜 나는 같이 갈 수 없었을까? 그날 저녁 늦게 재훈이와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둘 다 들뜬 표정이었죠. 엄마, 장모님 카페 정말 예뻐요. 사람도 엄청 많이 왔고요. 그래? 잘 됐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꾹꾹 눌리는 것 같았지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지은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지은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번 달 용돈 보냈어. 200만 원. 확인해봐. 다음 달부터는 250만 원으로 올려줄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췄어요. 200만 원? 매달 친정어머니에게 200만 원을 보낸다고?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재훈이가 매달 얼마를 버는지 알아요. 새우 400만 원 정도예요. 지은이는 500만 원 정도 벌고요. 그러면 둘이 합쳐서 900만 원인데 거기서 200만 원을 친정에 보낸다? 그럼 우리 생활비는? 저축은? 그날 저녁 저는 재훈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재훈아, 너희 살림은 괜찮니? 재훈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괜찮아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였죠.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재훈이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됐어요. 재훈이가 책상 위에 놓고 간 거였어요. 매달 지은이 어머니 계좌로 2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 계속이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지금까지 보낸 돈이 얼마예요? 1년이면 400만 원이에요. 카페 계약금 0만 원에 매달 200만 원이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400만 원. 지은이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친정에 4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 며느리한테 생일 선물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명절에 용돈 한 번 받아본 적 없어요. 밥 한 번 사준 적도 없어요. 아니에요. 정확히는 한 번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 뒤 지은이가 저한테 과일 바구니를 하나 줬어요. 2만 원짜리 사과 바구니였죠. 그게 전부예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정상인 건가? 저는
제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이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영숙아, 너희 며느리는 너한테 어떻게 해? 영숙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 명절 때마다 용돈 주고, 생일이면 외식 시켜주고 그러지. 지난달에는 백화점 상품권도 줬어. 왜? 아니야. 그냥 저는 괜히 물어본 게 후회됐어요. 다른 사람 자랑 듣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며느리한테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이게 요즘 세상이라 그런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어요. 63세의 할머니가 거기 있었죠.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저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재훈이가 출근하면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하세요. 몸 관리하셔야죠. 고마워, 재훈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훈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죠. 산책? 혼자요? 예전에는 남편이랑 같이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예요. 아들은 며느리랑 주말마다 외출하고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은이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오빠도 일찍 퇴근시킬게요. 네, 우리 집이요. 네, 강동구요. 저는 부엌에서 귀를 쫑긋 세웠어요. 장모님이 오신다고? 여기로? 그날 저녁 지은이가 재훈이에게 말했어요. 오빠,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 엄마 여기 오셔서 저녁 드실 거야. 내가 요리할 건데 뭐가 좋을까? 재훈이가 대답했어요. 갈비찜 어때? 장모님 좋아하시잖아. 좋아. 그럼 한우갈비로 살게.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걸로.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듣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를 집에 초대해서 저녁 대접한다. 당연한 거죠.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까요? 목요일이 됐어요. 지은이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청소하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요리 시작했죠. 한우갈비 2kg을 샀더라고요. 킬로당 8만 원짜리였어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괜히 눈치가 보여서요. 저녁 6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지은이가 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박 여사님이 들어오셨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죠. 아까 지은이가 선물한 그 180만 원짜리 가방이었어요. 우리 딸 고생했네. 집이 참 좋구나. 박 여사님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그러다 저를 발견했죠. 아, 사돈 어른 계셨군요.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박 여사님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지은이에게 물었어요. 요리는 다 했어? 네, 엄마. 갈비찜이랑 잡채랑 전부 엄마 좋아하시는 거로 준비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어요. 테이블에는 화려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한우 갈비찜, 잡채, 전복구이, 샐러드. 평소 우리가 먹는 것보다 훨씬 호화로웠죠. 박 여사님이 음식을 한 입 드시더니 말했어요. 우리 딸 손맛 최고네. 결혼해도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당연하죠. 엄마 낳아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요. 재훈이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장모님, 많이 드세요. 지은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박 여사님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지은아, 다음 달에 우리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예약했니? 네, 엄마. 호텔이랑 비행기 다 예약했어요. 4박 5일이요.
재훈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4박 5일? 그럼 휴가를 내야 되는데. 지은이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오빠는 회사가 있어도 돼. 나랑 엄마랑 둘이 갈 거야. 그래도 되겠니? 응, 괜찮아. 엄마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어서. 박 여사님이 흡족하다는 듯 웃었어요. 우리 딸이 최고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시집만 가면 친정 잊어버린다는데 우리 딸은 아니네. 저는 빈 접시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손이 물에 잠기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왜 저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을까요? 저도 누군가의 엄마인데, 저도 아들을 낳아서 키웠는데, 박 여사님이 가신 후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은이가 거실에서 재훈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거 봤지? 다음엔 더 맛있는 거 해드려야겠어. 그래, 고생했어. 장모님 기뻐하시니까 보기 좋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며느리한테 저녁 한 번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며느리가 바쁜 거야. 직장 생활하면서 시어머니까지 챙기기 힘든 거야.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얼마나 길지 저는 몰랐어요. 2달이 지났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지은이와 재훈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희 어디 가니? 지은이가 화장하면서 대답했어요. 백화점 가요. 우리 엄마 생신 선물 사러요. 아, 그렇구나. 저는 가만히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지은이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사람 많을 것 같아서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편히 쉬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또 혼자 남았어요. 거실 달력을 봤어요. 박 여사님 생신이 다음 주였어요. 그럼 제 생신은 언제였죠? 저는 달력을 넘겼어요. 제 생신은 지난달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죠. 재훈이도, 지은이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저녁 늦게 그들이 돌아왔어요.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죠. 재훈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엄마, 장모님 생신 선물로 명품 시계 샀어요. 280만 원짜리예요. 28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계에 280만 원이라니. 비싸지 않니? 지은이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나도 평생 고생했는데, 나도 아들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25에 결혼해서 1년 만에 재훈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회사 다니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죠. 재훈이가 학교 들어가고부터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 가서 재료 사고 하루 종일 반찬 만들고 저녁 8시에 가게 문 닫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재훈이 대학 등록금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다 까지도록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게 돌아온 건 뭐예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매달 200만 원 보내고 명품 가방 사주고 명품 시계 사주고 카페 차려주고 저한테는 2만 원짜리 과일 바구니 하나. 저는 화장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주일 뒤 박 여사님 생신날이었어요. 지은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케이크도 주문하고 꽃다발도 주문하고 음식도 준비했죠. 저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도 들렸죠. 저는 베개로 귀를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야겠다. 제 재산을 정리해야겠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재훈이와 지은이가 출근한 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갔어요. 가까운 은행 지점이었죠.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좀 정리하려고요. 네,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죠. 제 명의로 된 계좌 전부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 상담도 받고 싶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제 명의 계좌는 3개였어요. 보험금 들어있는 통장, 생활비 통장, 적금 통장, 총 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죠. 시세 7억 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집을 매도하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이 동네 아파트 시세가 잘 나가는 편이세요. 빨리 팔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을 나왔어요. 7억,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 좀 알아보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주소를 듣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여기요? 좋은 아파트죠. 요즘 7억에서 7억 3천 정도 하는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6억 8천도 가능하고요. 금매요? 네. 빨리 파실 거면 조금 낮춰서 내놓으시는 거죠.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정말 팔아야 하나? 이 집을 팔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 집에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질까? 며느리가 저를 더 잘 대해줄까? 아들이 저를 더 챙겨줄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원룸,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서울 외곽에는 저렴한 곳들이 많았어요. 1억이면 깔끔한 오피스텔을 살 수 있었죠. 그럼 나머지 6억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6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월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거기에 제가 받는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치면 180만 원. 혼자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재훈이와 지은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이와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뒤에 누가 더 있었죠. 박 여사님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 여사님은 제게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딸, 나 목말라. 물 좀. 네, 엄마, 잠깐만요. 지은이가 부엌으로 뛰어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박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물을 마셨죠. 재훈이가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장모님이 며칠 우리 집에 계실 거예요. 집에 보일러 고장나서 수리한대요. 아, 그래?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이요? 얼마나요? 한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저녁 시간이 됐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놀랐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식사 메뉴를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든지 괜찮아. 그런데 지은이의 다음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그럼 어머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 드세요. 우리는 엄마랑 삼겹살 구워 먹을 거거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된장찌개? 그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저는 된장찌개요. 재훈아, 저는 아들을 불렀어요. 하지만 재훈이는 제 눈을 피했어요. 엄마, 삼겹살은 기름져서 소화 안 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거실 테이블에는 삼겹살과 온갖 반찬이 차려졌어요. 부엌 식탁에는 제 된장찌개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이 고기 정말 맛있죠? 1+++ 등급이에요. 그래, 우리 사위가 최고야. 우리 딸 복 많이 타고났어. 저는 숟가락을 들다 놓다 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된장찌개 국물에 눈물이 섞였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게 제가 살아야 할 날들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끝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 내놓고 싶어요. 빨리 팔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 방문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전에 갈게요. 저는 재훈이와 지은이가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왔어요. 박 여사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죠. 부동산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결심하셨어요. 네, 빨리 팔고 싶어요. 급매로 하시면 한 달 안에 팔릴 거예요. 6억 8천에 내놓을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동안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전 11시였어요. 거실에서는 박 여사님이 TV를 보고 계셨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었죠.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응, 그냥 산책. 저는 대충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부동산 사장님이었어요. 벌써 관심 있는 분이 3분이나 연락 오셨어요. 이번 주말에 집 보러 오신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오전 부동산 사장님과 첫 번째 구매 희망자가 왔어요. 재훈이가 놀라서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 보러 온 분들이야. 집을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집 팔려고. 뭐라고요? 재훈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은이도 부엌에서 뛰어나왔죠.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심이야.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재훈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이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집은 내 명이야. 재훈아. 내가 팔고 싶으면 팔 수 있어. 구매 희망자가 집을 둘러봤어요. 30대 부부였는데 집이 마음에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좋네요. 다음 주에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가능합니다. 구매 희망자들이 간 후 재훈이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평온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재훈아,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혼자요? 왜요? 너희는 너희끼리 살고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이 집 팔아서 작은 집 구하고 나머지 돈으로 살 거야.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하세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그게 무슨. 저는 일어섰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계약해.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집 알아봐. 엄마, 재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 문 밖에서 재훈이와 지은이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떡해. 어머님이 진짜 집을 팔려고 하잖아. 내가 말씀드릴게.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오빠, 우리 어디 살아? 전세금도 없는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미안해, 재훈아.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나도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재훈이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이야기 좀 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재훈이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고칠게요. 저는 재훈이를 거실로 데리고 갔어요. 소파에 앉혀놓고 천천히 말했죠. 재훈아, 너 지은이가 장모님한테 매달 얼마씩 보내는지 알아? 재훈이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200만 원 정도요. 그래, 200만 원. 1년이면 400만 원이야. 거기에 카페 계약금 0만 원, 명품 가방들, 시계, 옷 다 합치면 얼마겠니?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너 엄마한테는 결혼하고 2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니? 엄마, 생일도 잊어버렸잖아. 밥 한 번 사준 적 없잖아. 명절에 용돈 한 번 준 적 없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하게 말했죠. 재훈이가 울먹였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재훈아, 장모님 생신에는 280만 원짜리 시계 살 정신은 있었잖아. 재훈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너를 낳아서 35년을 키웠어. 시장에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어. 손가락이 닦아지도록 반찬을 만들었어. 엄마, 그런데 너는 결혼하고 2년 만에 나를 잊어버렸어. 장모님은 기억하면서 친엄마는 잊어버렸어. 재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재훈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거야.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도 부어 있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친정만 챙기고 어머님은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지은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친정 부모 챙기는 건 당연한 거야. 나도 결혼하고 친정 식구들 많이 도와줬어. 그럼요. 다만 나는 시어머니도 챙겼어. 명절마다 용돈 드리고 생신 때마다 선물 사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시고 외식했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너는 안 그랬잖아. 친정만 챙기고 시어머니는 투명인간 취급했어. 죄송해요, 어머님.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집은 팔 거야. 어머님, 지은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오후 박 여사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집을 판다고? 네, 엄마, 어머님이 갑자기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사돈 어른이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거야? 그러게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박 여사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나이 드시니까 이상한 생각하시나 봐. 지은아, 너 시어머니 잘 모셔드려야 해. 나중에 재산 다 너희 거 되는 거잖아. 저는 문틈으로 그 대화를 다 듣고 있었어요. 재산 다 너희 거.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금요일이 됐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죠. 재훈이와 지은이도 따라왔어요. 둘 다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동안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사인을 마쳤어요. 다음 달 15일에 잔금 치르고 집을 비워줘야 해. 한 달 있으니까 그 안에 다른 집 구해. 엄마, 저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왔어요. 재훈이와 지은이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오피스텔을 알아봤어요. 경기도 의정부에 괜찮은 곳이 있었어요. 1억 2천만 원짜리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죠. 다음 날 저는 그곳에 가봤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원룸 구조의 작은 주방, 화장실. 혼자 살기 딱 좋았어요. 여기요. 이걸로 할게요. 저는 계약금을 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한 주가 지났어요. 재훈이와 지은이는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전세금이 문제였죠. 어느 저녁 지은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전세금 3억 좀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네, 지금은 어려워? 카페 확장하려고 대출 받았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2억만이라도. 그것도 어려워? 알았어,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끄는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봤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야 알겠니? 친정에 퍼주기만 할 때는 좋았겠지. 하지만 정작 너희가 어려울 때는. 며칠 뒤 재훈이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전세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3억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재훈아. 나도 이제 내 생활비를 모아야 해. 그런데 엄마 집 팔아서 6억 넘게 받으셨잖아요. 그 돈으로 작은 집 사고 나머지로 생활할 거야. 너희한테 줄 돈 없어. 재훈이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이러실 줄 몰랐어요. 저는 재훈이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도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재훈이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재훈이와 지은이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당신이 장모님한테만 퍼붓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오빠가 뭐, 오빠도 찬성했잖아. 나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안 했어.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거 너무 심했다고. 그럼 이제 와서 내 탓이야?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틀 뒤 박 여사님이 짐을 싸서 나갔어요. 떠나기 전에 저한테 차갑게 말했어요. 사돈 어른,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하시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자식은 35년 동안 생각했어요. 이제 제 생각 좀 하려고요. 박 여사님이 코웃음을 치고 나갔어요. 지은이가 엄마를 따라 나가면서 저를 흘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드디어 이사 날이 왔어요. 저는 제 짐을 작은 가방 2개에 담았어요. 옷가지 몇 벌, 사진첩, 남편 유품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재훈이와 지은이의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국 월세 집을 구했더라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재훈이가 제 가방을 보고 물었어요. 엄마, 짐이 그게 다예요? 응, 이게 다야. 재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재훈아. 연락은 하실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당분간은 연락 안 할 거야. 나도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니까. 엄마, 재훈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갔어요. 창밖을 보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었어요. 혼자 살기 딱 좋았죠. 짐을 풀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산책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노인들. 저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김치찌개가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걸로. 된장국에 제육볶음.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유로웠거든요. 그날 밤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근처 복지관에 등록했어요. 거기서 노래 교실도 들고 요가도 배웠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었죠.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많은 어머니들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났어요. 재훈이가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는 읽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연락 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2달이 지났을 때 재훈이가 제 집 주소를 알아냈는지 찾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재훈이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어요. 지은이는 없었죠. 재훈이의 모습이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재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재훈이가 작은 오피스텔을 둘러봤어요.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죠. 엄마가 이런 데서 사시다니. 나는 괜찮아. 앉아. 재훈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끓여왔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재훈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저는 놀라서 재훈이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지은이랑 헤어졌어요. 한 달 전에 재훈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떠나고 나서 저희는 계속 싸웠어요. 돈 때문에, 엄마 때문에, 모든 것 때문에. 지은이는 제가 엄마 편만 든다고 했고, 저는 지은이가 친정만 챙긴다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크게 싸웠어요.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인생을 망쳤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뭘?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요. 재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저는 35년 동안 엄마가 해주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밥 해주시는 것도, 빨래 해주시는 것도, 학교 보내주신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재훈이가 흐느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 만에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장모님한테는 그렇게 신경 쓰면서 친엄마는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생신도 잊어버리고 밥 한 번 안 사드리고 저는 재훈이의 손을 잡았어요. 재훈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재훈이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우리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내셨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지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효도하면 안 될까요? 저는 재훈이를 바라봤어요. 재훈아, 나는 네가 나한테 돈 쓰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냥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생일을 기억하고 명절에 안부 전화 한 통하고 가끔 밥 한 번 같이 먹고 그것만으로 충분해. 재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혼자서. 엄마, 재훈아,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너희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 그냥 가끔 연락하고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렇게 지내자. 재훈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그날 재훈이는 저녁을 먹고 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다음 주부터 재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나 잘 지내. 이번 주말에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재훈이가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과일, 반찬, 꽃. 비싼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재훈이가
저를 모시고 근처 식당에 갔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탕? 네, 갈비탕 주세요. 특으로요. 식사를 하면서 재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다른 회사로 이직해요. 그래, 더 좋은 곳으로. 네, 연봉도 오르고 복지도 좋대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잘했어. 엄마, 이제부터 매달 엄마 용돈 드릴게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재훈아. 나는 연금이랑 이자로 충분히 살아. 그래도 자식이 부모님 드려야죠. 재훈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저는 복지관 친구들이랑 생일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재훈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당연하죠. 이제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는 같이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죠. 엄마, 무슨 소원 비셨어요? 비밀이야. 저는 웃었어요. 사실 제 소원은 간단했어요. 재훈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후에 재훈이가 돌아가고 저는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복지관에서 작은 파티를 했어요. 친구들이 준비해준 음식들, 노래, 웃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달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7억짜리 집을 팔고 복수한 건 아니에요. 제 인생을 되찾은 거예요.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은이는 지은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거니까요. 다만 저는 깨달았어요. 남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걸. 나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투명인간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의정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고 책도 읽고 재훈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와요. 명절이면 꼭 함께 보내고 제 생일도 절대 잊지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매달 용돈도 보내줘요. 50만 원씩. 저는 그 돈을 모아서 재훈이한테 나중에 돌려줄 생각이에요. 어제 재훈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직장 동료예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엄마한테 인사시켜 드릴게요. 그래, 잘 됐다. 전화를 끊고 저는 웃었어요. 재훈이가 다시 사랑을 시작한다니 이번에는 잘하겠죠.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겠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어요. 공원의 나무들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죠. 저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어요. 63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누가 뭐래도 저는 행복해요.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재훈이가 했던 그 말. 이제는 괜찮아, 재훈아.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엄마는 이제 행복해.